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대 언어논리 수업이죠. 심화과정 추론과 비판 수업 OT 시간입니다. 이 수업은 경찰대 언어논리 4대 영역 중 추리, 논증, 비판 그리고 종합판단에 관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과정을 지나오신 학생들이 심화하는 수업이라고 되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이 수업을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어 이해 부분만 뺀 나머지 3대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언어 이해 부분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던 비문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 변별력은 언어 7문항보다는 8번부터 25번까지 있는 추리, 추론, 논증, 비판, 종합 판단 여기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수업을 특별히 심화 과정으로 강의하고자 하는 것이 이 수업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김현 편입에서는 고대, 연대 편입 논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편입 논술 도입된 게 2012학년도부터니까 11년 됐고요. 지금 현재 1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매년 고대, 연대 편입 쪽에서는 합격생, 수강생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대는 금년이 처음이죠. 그래서 항상 첫 해가 가장 중요한 거 잘 아시죠? 기회입니다. 학생들이 준비가 덜 돼 있을 때니까 잘만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이 충분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는데,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저는 모든 수업을 제가 직접 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찰대가 25문항 예제를 발표했죠.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출제 경향대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현재 기본편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만 3월 달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쓴 교재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목차 관련된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경찰대 발표했던 예제에 맞춰서 그 용어 순서대로 맞춰 다시 제가 편집을 할 것인데, 만약에 기존 언어논리 제 기본 수업을 들으셨다면 개정판으로 나오는 언어논리 기본 과정은 다시 수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 수업을 들으신 학생들은 개정된 책으로 기본 과정이 다시 론칭될 텐데 그 수업을 들으시지 않고 바로 이 수업으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학교 출제 용어의 편제를 맞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추론과 비판은 이 교재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추론과 비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4대 영역 중 추리, 추론, 논증, 비판 그리고 종합 판단, 요 3개 영역을 집중적으로 심화시킨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제도를 잠깐 이해할 필요는, 크게 보면은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됩니다. 작년에 발표되었던 공지사항과는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바뀐 게 없습니다. 1차 시험은 필기시험, 영어와 언어논리인데 두 과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대입니다. 두 과목이다 보니까 언어에만 비춘다면 전체에서 30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차 시험은 점수로 반영되는 것은 체력검사뿐입니다. 신체검사, 적성검사가 있지만 점수는 체력장에서 20명, 그리고 3차로 가지 않고 2차 시험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2차 시험이 체력검사랑 면접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면접은 집단 토론 그리고 개별 면접, 개별 면접이 70%, 조금 더 비중이 높죠. 근데 면접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필기 60점, 체력장 20점, 면접 20점, 그리고 필기는 언어, 영어 합쳐서 60점이니까 언어만 놓고 보면은 30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언어논리 어떤 시험인가? 당장 국어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고, 가장 가까운 시험 있죠. 경찰대 1차 신입학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45문항이 나오는데 분석을 해보면 약 50% 정도가 문학인데, 이 문학은 언어논리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 소설, 수필, 문법 등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빠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현재 이미 언어논리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험들입니다. 경찰대 언어논리가 발표되면서 예시문항이 25문제가 발표됐죠. 제가 만든 기본편 교재랑 아주 흡사했는데 그 이유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존에 기출된 언어논리 분석을 해서 그 문제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경찰대가 발표한 문제들도 그것이 기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은 숫자만 다른 문제조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전체를 모두 분석합니다. 이 내용 중에 경찰대 예제랑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집중 활용해서 조금 난도가 낮은 문제들은
기본편을 다루고 좀 심화된 문제들은 추론, 그리고 논증 종합 판단 요 3개 영역에서 8번부터 25번 해당되는 문제죠. 집중적으로 다룬 문제가 이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하로 되어 있는데 상은 추리 추론입니다. 비판 그리고 종합 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찰대 언어논리는 지금 발표된 것이 60분 25문항 60분인데 40문항입니다. 당장 어떤 느낌이 들죠? 영어보다 문항별 난도는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60분에 25문항인 겁니다. 배점도 당연히 25문항이니까 영어보다 문항당 배점은 더 높겠죠. 4점, 영어는 2.5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0점 만점입니다. 둘 다 각각 100점 만점인데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합쳐서 60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언어논리 비판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자, 두 번째 영역이 추리 추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논증 비판, 네 번째가 종합 판단인데 이 종합 판단은 추리 추론과 논증 비판이 결합됐다고 보셔도 언어 이해도 들어갑니다만 출제 의도는 언어 이해 영역보다는 추리 추론과 논증 비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묶어서 우리 추론과 비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추론과 비판이라는 8주 수업은 앞부분 추론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추리 추론갑니다. 이 부분이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논증 비판과 종합 판단이 두 번째 하권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심화 1은 논리 퍼즐과 전제와 결론, 그 다음에 추리 추론, 심화 2는 추론적 빈칸 추론. 자, 그래서 빈칸 묘기인데 빈칸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만 그 중에 추론적 빈칸은 기납 추론은 일종의 자료 해석 같은 문제인데 그 자료를 주고 나서 도표를 주지 않고 텍스트를 준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주어진 자료를 갖고 논리를 추론한다고 보시면 되고 논증 비판 심화는 분석과 옹호와 반박, 논증 만들기 고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발표했던 세부 항목입니다. 그리고 종합 판단은 절차와 경쟁과 협력인데 그냥 추론과 논증 비판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큰 특징은 다문항 논제라는 제시문 하나에 문제가 두세 개 붙어 있다는 점. 실제로 21번부터 25번까지가 종합 판단입니다만 제시문은 2개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난도는 비슷비슷합니다만 학생들의 체감은 추론에 더 어려움을 특히 논리 퍼즐에서 꽤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훈련만 되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발표했던 문제 유형들이죠. 먼저 등장하는 유형이 언어 이해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세부 정보 파악이 있고 추론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비문학에서 윗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세부 정보 추론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맞는 것 틀린 것 세부 정보 파악입니다. 별거 아니죠. 이해는 빈칸 넣기가 나오죠. 규칙 적용, 논쟁점, 중심 내용까지가 다. 용어 이해는 개념화된 개념을 묻는 문제라면 규칙 적용은 추론 같은 문제입니다. 실제 추리 추론에 나온 거 흡사한 건데 추리 추론은 엄밀한 명제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규칙 적용은 그런 명제를 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규칙을 주고 나서 빈칸에 들어갈 것 찾는 건데 조금 더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점 파악과 중심 내용 파악도 마찬가지. 넓게 보면은 세부 정보 추론 파악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논쟁점은 about입니다. 쟁점에 대한 질문이라면 그리고 중심 내용 찾기는 주제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형식은 빈칸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전에서는 빈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윗글의 주장으로, 윗글의 주제로, 윗글의 논지로 이렇게 물으면 제1문 즉 중심 내용 찾기에 대한 질문이고 윗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죠 쟁점에 관한 질문으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경찰대 예제에서는 용어 이해부터 중심 내용 찾기까지는 모두 빈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합하는 이거는 세부 영역 세부 정보 파악이죠. 2번은 세부 정보 추론입니다. 일치 불일치를 묻는 것이 세부 정보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 이렇게 묻는 것이 세부 정보 추론으로 학교는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이런 것들은 이제 용어 이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빈칸 3개를 주고 나서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조합한 것을 묻는. 근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변별력이 낮다고 봐야 되고 이 7문항은 모두 100% 여러분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7문항입니다. 반드시 만점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 들어간 해법은 키워드 분석 5원칙과 재진 분석 5원칙 5단계라는 기본적인 독해법을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이죠. 추리 추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추론과 비판이라는 과목으로 공부하는 첫 번째 패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추리 추론인데 문항 번호는 8번부터 14번까지. 그래서 논리 퍼즐이 무려 3개나 배치가 되어 있죠. 약 절반 정도 보시면 되죠. 추리 추론에서 약 절반 정도를 논리 퍼즐이 차지합니다. 논리 퍼즐은 대표적으로 범인 찾기 논리 그리고 수강 신청 논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테마로 지금 강의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찾아보셔서 한 문제라도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제와 결론인데 11번과 13번은 짝꿍입니다. 전제 찾기, 결론 찾기.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짝꿍이에요. 전제와 결론이라는 과목으로 항목으로 공부하는 공부입니다. 자, 내용 채우기는 글자 그대로 논리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빈칸 주면서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논리적 흐름에 대한 추론적 빈칸. 기본 3월달 강의할 때 추론적 빈칸이라는 이름으로 강의했던 테마입니다. 귀납 추론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료를 줍니다. 자료를 주고 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 자료가 도표로 주지 않고 텍스트로 줍니다. 그게 약간 차이점. 그럼 여러분 풀 때 어떻게 푼다? 주어진 텍스트를 도표로 다시 바꾸면 되죠. 우리 아래 한글에 보면은 도표를 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주어진 자료를 도표로 만들어 놓으면 답이 그냥 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논리 퍼즐이 조금 까다로울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시 유형 볼까요? 다음 정보를 따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다면, 이게 논리 퍼즐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전제는 전제와 결론에서 전제에 대한 질문,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결론은 전제와 결론에서 결론에 대한 질문, 이런 식의 질문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추리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납 추론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셨대요. 그래서 변수, 관계라든가 P면 Q, 명제 등등을 활용한 해법이 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논증 비판으로 알려져 있죠. 비판적 사고인데 이거는 문제가 6개,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는 7개 있지만. 논증 분석, 그리고 이거는 반박이라고 해서 평가라는 질문 자체가 원래 타당, 부당에 대한 질문을 평가라고 합니다. 타당, 부당이니까 옹호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옹호와 반박, 요 분이 핵심이에요. 17, 18. 여기 핵심입니다. 16과 8은 반박 쪽이죠. 그리고 17은 강화, 지지 쪽입니다. 그래서 옹호와 반박 이렇게 해서 세 문제 16, 17, 18로 보시면 돼요. 그게 중심입니다. 만들기, 고치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오류를 만들어 놓고 수정해봐. 아니면은 적당한 소스를 주고 논증을 만들어봐, 이런 식이죠. 논증 분석은 쉽습니다. 논증 분석은 앞에 나왔던 추리 추론과 약간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대표 문제 몇 가지를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자, 문제 15번인데 15번은 논증 분석에 관련된 문제예요. 추리 추론과 비슷하다 그랬죠. 17번은 다음과 반박 그럴 때 옹호 쪽이죠. 그래서 옹호와 반박 쪽이 좀 비판에서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평가가 옹호와 반박을 합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추리 추론과 해법은 비슷합니다. P면 Q를 그래서 진리지파를 활용한 TT, 그리고 FT, FF는 참이지만 TF는 거짓이다라는 이런 명제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함정으로는 정권 부정의 오류나 후권 긍정의 오류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3단 논법을 활용할 때도 모든 어떤으로 활용해서 함정을 파는 문제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죠. 지지와 옹호 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종합 판단이죠. 마지막 유형 1번부터 25번까지 5문항이 등장했고 절차와 경쟁 협력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만, 절차 쪽은 예를 들어서 과학지문 쪽에서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논증 비판과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경쟁과 협력은 제시문을 길게 주고 논리를 찾아가는 건데, 이 역시 인문 사회과학 쪽 제시문을 활용합니다만 역시 질문 방식은 추론과 논증 비판에서 활용되는 거랑 많이 흡사합니다. 일부 어느 이와도 연결되지만 사실적 독해 추론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문제가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3번 밑줄진 기억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23번부터 25번까지가 제시문 하나입니다. 윗글로부터 알 수 없는 것, 알 수 있는 것, 아까 우리가 세부 정보 파악에서 봤던 거죠. 사회적 안전하게 판단 보기에서 모두 고른다면 등등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종합적인 문제다. 글자 그대로 앞에서 나왔던 추리 추론, 논증 비판 세 가지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모두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언어 이해 쪽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예제에 대한 25문제는 모두 이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지금 아마 떠있는 해설 강의 중 가장 상세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 파일은 김영편님 홈페이지에 가시면 강사 소개란에 이 값씩 눌러보시면 강사 개인 페이지가 열리는데, 거기 공지사항이 제목에 예제 해설 강의라는 제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거기 활용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해설 파일입니다. 적혀있는 해설지가 아니라 한 70페이지 가까이 되는 아주 방대한 분량입니다. 25문항을 문제와 해설을 합친 페이지가 그 정도라니까 상세하겠죠. 꼭 보시고, 대표 유형입니다. 그 대표 유형을 중심으로 언어 논리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식이 되겠죠. 잘 기억하시고, 해제 파일은 그 다운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단 복제 전제 배포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언어 논리 대표 쟁점인데 이거는 주제편입니다. 이번에는 주로 과학 지문이 많이 등장했습니다만 경찰대가 작년에 발표했던 공지사항에는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논리학, 사회학 등등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됐지만 실제 비중이 높은 것은 과학 관련된 질문이 조금 높아요. 이것이 예제 문제 만들기 위한 편리성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실제로 과학 지문을 많이 출제하겠다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실제 대한민국 언어논리 문제들을 분석해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가 많고 철학,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등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과학 지문만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 대부분의 영역이 다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생활 기타 쪽은 주로 논리 추론이나 퍼즐 관련된 질문할 때 많이 등장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필승컬입니다만 일단 기본 구조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은 심화 구조 쪽이죠. 그리고 쟁점 주제편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실전 모의논리 언어논리 그리고 직접 마무리. 직접 마무리는 시험이 시편했죠. 11월 12일. 그래서 11월 달 가서 한 10일 동안 여러분이 매일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커리큘럼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고 5단계로 짜여진 체계적인 커리. 자, 언어논리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에 맞춰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야 된다. 특히 명제 관련된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기출문제 완벽 분석이라는 것은 지금 피셋 그리고 국회직 그리고 7급 공무원 그리고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시험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찰대 국어시험도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하셔서 실적 역시 경찰대는 첫 해니까 경찰대 실적은 아직 없겠죠. 당연히 현재 연대 고대 편입 논술 11년째 합격률 1위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확인하고 이렇게 하셔서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이 2회부터 시작해서 4개 영역을 공부를 꼭 하시고 이 수업도 기본 수업을 3월에 수강하신 학생은 들으시지 않아도 됩니다만 아직 듣지 않았다면 개정판으로 다시 수업을 올립니다. 론칭하니까 그 수업을 꼭 들으시고 그리고 이 심화 과정을 통해서 추리 추론 그리고 논증 비판 종합 판단에 대한 난도 높은 문제들을 꼭 해결해야만이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언어논리가 지향하는 바는 만점이에요. 문제 25개입니다. 25개 만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고 예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훈련하면 금방 풀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고 오늘 OT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